윤성빈 선수의 지난 시즌을 좀 생각해보면 필승조, 그러니까 추격조의 메인 윗자리 정도는 됐었죠. 순서를 따져보면 이제 김원중, 최준용, 정철원, 정현수, 그리고 이제 윤성빈 선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필승조로 올라가기 위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제 이 한 발자국 올라갈 수 있는가? 윤성빈 선수 기사가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뷰가 있고 국제신문 인터뷰예요. 인터뷰 위주로 좀 소개를 드리면은, 자, 일단 지난 시즌에 대해서는 천국과 지옥 올라갔던 한 해였다. 등판 첫 경기 때 오만 생각이 다 들었는데 차차 자신감을 회복하며 좋아졌다 라고 회상을 했고, 그리고 윤성빈 선수의 올 시즌 목표는 1군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려서 필승주로 풀타임을 소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아직 보직도 정해지지는 않았고, 그래서 윤성빈 선수는 지금은 선발과 중간 모두 소화할 수 있게끔 맞춤형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중간으로 생각을 하는 게 뭐 맞긴 하겠으나 또 모르는 거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다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윤성빈 선수가 매일 사직 야구장에 출근을 해가지고 출근해서 웨이트와 캐치볼 등을 훈련하면서 이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김상진 코치가 지금 미국에서 연수를 받고 있네요. 예, 근데 김상진 코치가 투구폼 바꾸지 말고 잡다한 생각하지 말고 몸 상태 유지만 잘하라 라고 주문을 해놓고 미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성빈 선수는 다른 거보다 지난 시즌 좋았을 때 마음만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은 아마도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벌써 9년 차입니다. 그래서 또 중고참이 된 만큼 마운드에서 또 솔선수범도 보여야 되는 위치에 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고, 윤성빈 선수는 마지막으로 심하지 않아야 하는 위기 상황이 마운드에 올라가서 상대 중심 타선을 힘으로 누르는 투구로 팀의 승리에 기여하고 싶다고 본인의 또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큰 걱정을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스포츠 서울 인터뷰도 있는데 좀 더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자, 윤성빈 선수 또 인터뷰가 있는데, 낭떠러지 끝에서 겨우 살아남았다. 이제 한 발짝 앞으로 걸어 나왔을 뿐이다 라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남겼고, 그동안 뒤를 돌아보면 낭떠러지밖에 없었다면서 이제야 겨우 그 끝에서 한 발짝 앞으로 걸어 나온 정도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마무리 캠프 종료 후에 단 열흘만 휴식을 취하고 곧바로 몸 만들기에 돌입을 했는데, 투구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주 5일 이상 근력 운동과 투구를 병행하고 있다. 정규 시즌과 다름없는 강도로 훈련을 소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고 또 여기서도 뭐 이제 변화하지 마라, 잘하고 잘했는데 뭐 변화를 줄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의욕 과잉의 경계를 했다고 하는데, 잘하려는 욕심이 의욕이 앞서다가 캠프에서 다쳤던 경험이 많다면서 이번에는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으며 오버페이스를 방지하고 부상 없이 완주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필승조는 일단 윤성빈 선수 본인은 나는 아직 1군에 자리 잡은 선수가 절대 아니다라면서 누구나 열심히 하지만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일단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린 것이 2차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롯데 불펜의 필승조로서 풀타임 시즌을 치르는 투수로 성장하고 싶다는 포부인데, 윤성빈 선수의 지난 시즌을 좀 생각해보면 시즌 마지막의 위치, 그러니까 시즌 막바지의 불펜에서의 위치가 딱 이제 필승조, 그러니까 추격조의 메인 윗자리 정도는 됐었죠. 순서를 따져보면 이제 김원중, 최준용, 정철원, 정현수, 그리고 이제 윤성빈 선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필승조로 올라가기 위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제 이 한 발자국 올라갈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좀 목표가 되겠고, 사실 이 4명에다가 윤성빈 선수가 정말 좀 솔리드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지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면. 그리고 또 홍민기 선수가 저는 선발로 가면 좋겠으나 불펜으로 쓸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구성이 이렇게 불펜진에서 이제 승리조 역할이 되는 선수들이 6명이 된다. 이러면 롯데 불펜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굉장히 훌륭한 팀이 되죠. 뭐 모든 게 생각대로 잘 되진 않겠으나, 잘 되진 않겠으나 아무튼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뭐 저거 보면 단 하나의 마킹을 해야 한다면 윤성빈 하려고요. 근데 윤성빈 선수 마킹지가 그 윤성빈 마킹지 아직도 홈하고 홈밖에 없다. 원정 챔피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참 좀 용돈 좀 보내주고 싶은데 깝깝합니다. 보니까 시즌이 개막해야지 마킹지를 좀 새로 만들어 줄란가 모르겠는데 저도 그 12월에 사는 유니폼도 아직 등장을 다 비워놨는데 참 깝깝합니다. 이 처리가 어떻게 이렇게 느릴 수 있을까 볼 때마다 참 어이척이 없는데요. 아무튼 윤성민 선수 이야기가 이렇게 있었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조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규정 투수를 채운 국내 투수가 6년간 한 명이라고 합니다. 롯데가 박세웅 선수밖에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참 박세웅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잘하고 어떻게 보면 못하는 건데 이제 욕심이 에이스를 바라면은 못하는 거고 정철원 선수 집안 문제 근데 그거는 제가 언급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 같아가지고 그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사는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뭐 아무쪼록 또 잘 원활하게 또 잘 하고 또 운동에 또 전념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고 박수영 국내 최고의 5선발 안타깝지만 그게 맞는 얘기 같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처럼 국내 최고의 5선발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한데 그러니까 국내 최고의 4선발도 약간 애매한 느낌이 없지 않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국내 최고의 4선발 정도만 해줘도 어느 정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약간의 물음표가 뜬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인 것 같고 2020년부터 25년까지 규정 이닝 채운 투수는 박세웅 선수뿐이다. 나름 괜찮은 국내 4선발 국내 최고의 4선발이자 괜찮은 4선발 딱 이 정도가 사실은 뭐 객관적인 평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안경을 안 썼다면 아마도 욕도 안 먹었을 겁니다. 근데 연봉도 적었을 겁니다. 지금보다 적었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경값이 지분이 상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경 안 썼으면은 그렇게 막 지금만큼 얘기가 많이 되진 않았을 것이고 근데 지금 거북이님 말씀처럼 규정 이닝 채우는 국내 선발이 사실은 뭐 팀마다 한두 명밖에 없는 게 맞기는 해요. 네, 저도 이제 농담 말하는 게 고글 말고 그 금태나 은퇴를 써보는 건 어때? 이런 얘기를 종종 농담으로 하곤 합니다. 박세웅 선수 5년 90억이고, 근데 벌써 이 장기 계약이 끝나가고 있죠. 언제 계약을 했죠? 박세웅 선수를 안경 에이스 단어 자체가 제2의 기세 같은 느낌. 안경이 쓴 그 무게를 견뎌라. 그쵸. 네, 일단 박세웅 선수가 2022년 10월 26일에 계약을 했으니까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이렇게 단연 계약이네요. 그러면 벌써 5년 계약 중에서 3년 소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년밖에 안 남았어요. 단연 계약 해놓은 것도. 올해 끝나면 한 해가 남은 셈인데 시간이 또 빠릅니다. 그러니까 올해 끝나면 또 박세웅 선수의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돌아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 5년 90억인데 선발이 워낙 금값이다 보니까 사실 괜찮은 계약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말하지만 욕먹는 것은 안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안경을 썼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세웅 선수가 일상생활에서는 뿔테 안경 쓰잖아요. 근데 너무 학생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참 박세웅 선수가 동안입니다. 보고 있으면은 얼굴이 나이를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나이가 적지 않은데, 그렇죠. BFA 단연 계약이 사실 성공 사례가 별로 없죠. BFA 단연 계약 성공 사례가 별로 없죠. 그래가지고 박세영 선수 정도면 상위권에 속하긴 합니다. 비싼 안경, 비싼 안경. 다음 계약 조건에 세테를 써보는 것을 넣으면 어떨까? 낭만은 챙길 것 같은데 스마일 라식이요? 근데 라식하면 박세영 선수가 너무 좀 진짜 애 같아 보여가지고 안경 벗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95년생이니까 이제 31살이잖아요. 만으로도 31살인데 진짜 대학생 같아요. 보고 있으면은 라식하면은 진짜 평범해지고 안경 없는 뽀로로 느낌. 네, 맞습니다. 자, 그렇고 좀 기사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단 나균환 선수가 2025년에 137.1이닝인데 규정 이닝 6.2이닝이 모자랐습니다. 만약에 채웠으면은 국내 선발 중에서 굉장히 상위권에 속하는 성적을 확실히 냈을 겁니다. 그렇고 뭐 이민석 선수 좋은 뭐 모습을 보여줬었고 하니까 박세웅 선수는 늘 뭔가 진짜 2% 아쉬운데 근데 뭐 2%만 부족한 것도 고마운 일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 김상수 선수 얘기도 있고 데이고로님 차라리 빨리 결혼하고 애 낳으면 혼이 빠져서 살 생각 없이 스트즌에 공 넣을 것 같다 무서운 생각도 해봤습니다. 박세웅 결혼이요? 박세웅의 결혼
근데 결혼 빨리 가지는 게 꼭 능사도 아닙니다. 손아섭 선수 결혼 마음대로 안 됨. 맞아요. 뭐 결혼이라는 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뭐 인연이 있는 거고 팔자대로 가는 거니까. 뭐 대표적인 노총각들이 몇 명이 생각이 나는데 근데 뭔가 좀 상상이 안 되네. 박세영 선수 결혼을 선수생활 하는 동안 못 할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그리고 그 박세진 선수가 왔잖아요. 동생 박세진 선수와 같이 살게 됐는데 이러면 결혼은커녕 누굴 만날 상황이 더 쪼이지 않나? 그래가지고 그냥 형제가 잘해라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딱히 뭐 그런 쪽에 취미가 없는 것 같은데 박정현 선수가 뭐 동생 챙기느라고 또 그런 상황이 더 없어지는 것 같아서 뭐 아무쪼록 뭐 두 선수 다 잘해주는 것이 가장 좋겠죠. 뭐 팬 입장에서는 아무튼 뭐 그 정도 얘기가 있고 김영준 선수 인터뷰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롯데에 와서 첫 인터뷰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얼굴이 약간 사진마다 다르게 보이던데 지금 얼굴은 요 얼굴인 것 같습니다. 약간 사진마다 얼굴이 좀 다르게 나오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김준현 선수가. 근데 아무튼 요렇게 생긴 사람이고 그리고 올 시즌에도 자리를 잡지 못한다면은 은퇴까지도 각오하고 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던지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김영준 선수도 9년차입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99년생이니까 절박함으로 눈썹이 굉장히 진하네요. 수검댕이 눈썹을 자랑하는 김영준 선수가 되겠고 자 2차 지명이고 화려하게 데뷔를 했는데 그런 기대에 부응은 못했습니다. 일단 롯데에 온 소감에 대해서는 나를 선택해준 롯데 구단은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이제서는 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해 아쉬웠는데 롯데에서는 반드시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밝혔고 일단 뭐 부산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조기에 적응을 마쳤는데 김영준 선수는 야구만 잘하면 그 어느 곳보다 뜨거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롯데라고 들었다면서 이 사까지 마친 만큼 비시즌 오직 야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이가 20대 후반이니까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냉정하게 내 위치를 잘 알고 있다. 1군에서 최대한 오래 살아남는 것이 현실적이면서도 절실한 목표라고 털어놨고 이미 은퇴 후 지도자 길을 걷는 친구들도 많다. 여기서 꽃을 피우지 못하면 나 역시 유니폼이 벗어야 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다라면서 절박한 심경을 또 드러냈습니다. 자 보직은 뭐 욕심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발과 불펜 모두 경험해봤기 때문에 어떤 보직이든 주어지는 부담은 없다면서 감독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해 부응할 자신은 충분하다고 강조를 했고 이제 본인의 바람은 항상 팀에 꼭 필요한 선수로 기억되는 선수가 왔다면서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으니 롯데 팬들께서 좋게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거죠. 김용준 선수에 대한 김용준에 대한 기대는 김태형 야구의 필수 요소인 살려줘의 일원이 되어라. 무한으로 공급되는 마당새 투수 1이 되어라. 약간 요런 거라고 사실 생각을 그것 때문에 영입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광현, 박진의 역할을 나누어서 해주면 좋겠다. 딱 이 정도를 생각하고 영입을 한 것 같고 사실은 그 역할 이상을 기대를 하는 건 굉장히 좀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도 해줘도 너무 좋죠. 김주환 선수는 이런 역할은 좀 아니까 좀 멀리 봐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김주환 선수는 어리기 때문에 당장 살려줘보다는 좀 길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완 파이어 볼로니까. 김광현 선수는 제대로 던지는 수 저는 솔직히 좀 올해는 크게 기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좀 올해는 쉬어가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김광현 선수는 너무 많이 던졌고 또 많이 던져보지 않은 선수가 너무 많이 던졌고 최승현 선수는 진짜 복권이고 최승현 선수는 그냥 진짜 당첨 확률이 높지 않은 복권인 것 같고 김주환 선수 적응 문제는 뭐 없겠죠.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적응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이제 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구승민 선수는 구승민 많이 얘기했지만 안식년을 마치고 어느 정도 그 평균에 회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명 정도가 조금 안식년을 가지고 두세 명 정도가 올라오고 뭐 이렇게 되면은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은 팀도 그럭저럭 좀 굴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고 에이징 커브 가능성 근데 구속이 이제 내려간 게 걱정이 되긴 하는데 또 뭐 아픈 데가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근데 사실 에이징 커브라는 게 뭐 일반 팬들이 그거를 뭐 알 수도 없는 거고요. 그냥 결과 나오고 이제 나이 먹어서 못하면 에이징 커브가 왔구먼 이래 생각을 하는 건데 뭐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죠. 뭐 다른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자 황성빈 상수로 보시나요? 저는 아닙니다. 황성빈 상수로 보는가
저는 아닙니다. 주루만 상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맨날 얘기했는데 황성민 선수는 스타팅보다는 백업으로 있는 게 가장 가치가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업다운이 심한 편이라서, 그러니까 아까 박세용 선수가 국내 최고의 5선발이라 했잖아요. 황성빈 국내 최고의 주자 스페셜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대타, 대수비, 대주자, 대타, 대수비, 그러니까 조커로 나오면 최강입니다. 근데 스타팅으로 나오면 어깨 약한, 타구 판단 못하고 어깨 약한 배달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4년에 3할 치고 타격이 좋긴 했는데 대주자로 나올 때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대주자 황성빈은 원베이스는 기본이요, 투베이스도 어렵지 않다, 도루로. 그리고 뜬공으로 투베이스를 갈 수 있는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내놓으면 진루를 무조건 하는 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강의 주자입니다. 최강의 주자. 최강의 주자인데 타자 황성빈은 치기 전에 달리는 타자죠. 그래서 확률이 대주자로 나오는 편이 훨씬 저 주루투를 살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4년 정도로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닥주전인데 저는 그런 게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 타격을 꾸준히 낼 수 있을까?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것이 황성빈 선수가 97년생이잖아요. 97년생이에요. 벌써 만 29세거든요. 근데 완전히 운동 능력으로만 야구를 하는 유형인데, 이러면 사실 에이징 커브를 직방으로 맞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슬프지만 길게 기대하는 건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영 선수도 그 운동 능력이 딱 저하된 시점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 뒤에 컨택이 되면서 선수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대영 선수가 주로 발이 느려졌구나 딱 느낀 게 12년인가? 1, 2년 플레이오프인가? 투베이스 도는데 이걸 이대형이 죽네? 이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 때가 1, 2년이면은 이대영 선수가 이제 82년생인가? 83년생이네. 83년생이니까 딱 만 29세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루툴 이 원투린 선수가 주루 능력치가 딱 떨어진 게 이대영 선수도 만 29세 시즌에 그게 딱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주루 능력의 최고치가 물론 시대가 좀 다르니까 물론 옛날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갈 수도 있겠지만 황성빈 선수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주루 능력이 앞으로 막 엄청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같은 능력은.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코비 에이스버리, 카이 크로포드 이런 선수들처럼 주루 능력으로 먹고 사는 유형들이 빨리 꺼진다는 거. 그러니까 물론 뭐 달리기에는 슬럼프가 없다란 말도 있지만 슬럼프는 없죠. 근데 순수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 스피드가 제일 먼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올드 스타 전 게임 이런 거 보면 그 맞추는 건 다들 잘 하시죠. 근데 뛰지를 못해요. 뛰는 게 가장 먼저 줄어들고 가장 그 낙폭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 29세가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주루툴이 가장 강한 선수한테는 조금 적지 않은 나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대영 선수 1, 2년 때 이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천하의 이대영이 이거 못 들어오나라는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또 김민재 코치님 얘기가 많이 있는데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작년 시즌을 치르면서 분명히 수석 코치가 김민재 코치로 돼 있는데 그라운드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 사실은 많이들 의아해했죠. 뭐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건강적인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다라는 거 뭐 이제서야 알게 됐네요. 영원히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네. 홈 개막전에 아마 추모식을 하지 않을까라고 전 생각을, 그게 맞지 않을까요? 네, 시즌 홈 개막전 때 김민재 코치 추모식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는 게 가장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네, 롯데도 뭐 당연한 일이지만 뭐 장례 절차나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지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또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김민재 코치는 부산 로컬보이죠. 92년 부산 공고 졸업하고 롯데 입단. 92년 우승 멤버고 그 다음에 95년 또 준우승, 99년 준우승 했는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99년 7차전 그 10회 말에 끝내기를 막는 슈퍼 다이빙 캐치 이후에 역전 결승타를 때려가지고 이제 한국 시리즈에 이끄는 정말 대단한 활약을 했었던 게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2002년에 뭐 정규 타석을 못 채우긴 했지만은 3할 1, 2 타율을 기록하고 그 해로 SK로 이적을 하고 또 하나에서도 우승하고 또 국제 대회에서도 맹활약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2002년 아시안 게임 금메달, 2006년 WBC 4강, 2008년 올림픽 금메달. 그래서 정말 뭐 수비 하나만큼은 확실한 선수로서 한국 야구의 최전성기를 또 함께 했다고 봐도 뭐 틀림이 없겠습니다. 네. 이때 그쵸. 그 수비로는 최고였죠. 유격수 박지만, 이루수 김민재. 그래가지고 정말 2006년 WBC는 그 투수진과 수비력으로 점수를 진짜 최대한 안 주고 막아놓고 이제 이승엽 선수의 홈런으로 점수를 내가지고 이기는 패턴으로 대회를 대표팀이 굉장히 잘 했던 기억인데 그때 대표팀만큼의 수비력은 아마 다시 보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극도로 수비만 보고 라인업을 짰던 그런 라인업이기도 했었어가지고 하여튼 제가 야구를 되게 열심히 봤던 게 이제 그 즈음부터인데 생각도 많이 나고 또 뭐 한화, 두산, KT, 롯데, SG 그리고 롯데 다시 코치로 공백이 없이 계속해서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셨었고 그래서 뭐 거친 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모든 팀들에서 이제 김민재 코치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 또 2024년 병마와 싸우면서도 건강이 호전됐던 롯데 선수단을 찾아서 또 했었고 또 작년에 몸 상태가 크게 회복이 되면서 롯데 1군 대만 스프링 캠프에도 동행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선수들을 지도했다 했고 또 박찬영 선수를 시준규 선수랑 평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또 기용한 의견을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좋은 선수를 발견했고 약간 최동원 코치의 류현진 선수 발굴이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도 드네요. 하여튼 참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가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운 일이고 사실 뭐 한국 야구계가 지금 뭐 야구인 장으로 무방한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또 김민재 코치님 얘기는 많이 있는데 아무쪼록 뭐 오늘 내일 발인인데 잘 쉬시고 잘 또 떠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